관심을 모았던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재판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서 연기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 재판은 1년 넘게 16차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직 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연초부터 관심이 쏠렸는데 오영훈 지사는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또 입증된 적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예정이던 1심 선고를 하루 전에 22일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한 데다 최근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낸 100쪽이 넘는 의견서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마지막 재판 이후 12월 18일 변호인 측이 125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고 12월 26일에는 검찰이 1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달 5일에도 검찰 측 의견서에 대한 변호인 반박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양도 많고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된 증인들과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하다 보면 선고기일 직전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종종 연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 지사와 검찰 측이 유무죄를 두고 다투면서 법적 공방은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 판결은 빨라도 올해 말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재선거 가능성도 있는 상황. 선고 연기로 재판부의 고심도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첫 선고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 내 한 수협에서 직원이 억대의 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 등의 관리를 맡은 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수협에서 직원의 횡령 정황이 포착된 것은 지난달 29일. 말일 거래처에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계좌 잔고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사업을 한 거래처에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냥 그 대금 납부를 말일날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금액은 수산물 판매 외상 대금과 소비 촉진 홍보,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 등 3가지 사업비 2억 1천만 원. 조사 결과 보조금 사업 관리를 맡아온 직원이 계좌에 돈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2020년 8월 4,600만 원 등 최근까지 3년여 동안 70건의 9억 원. 자신이 맡은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거래처 계좌에 입금해야 할 돈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뒤 거래 영수증을 위조해 관리자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내부 감시를 피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보조금 사업 30여 건을 맡아왔는데요. 사고가 난 계좌만 15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 파악된 2억 1천만 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 영수증을 가짜로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 지급결의서 거기서 결제받고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은 지급결의서 없이 자기 돈으로 입금한다든가. 해당 직원은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도박과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협 측은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한편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협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어선 재해보험료 대납 업무를 맡은 직원이 3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적발되는 등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감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송이는 제주의 보존 자원으로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모양으로 조경이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되면서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제주 화산송이. 포대별 다양한 가격은 물론 트럭으로 구매를 원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화산송이 이거 제주산인 거죠? 예, 산에서 파봤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파온 거예요. 매매업 등록은 된 곳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철거업체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산송이를 사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반출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 보존자원관리조례로 허가를 받은 10개 업체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은 최근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다른 지역 반출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상 보면 많이 팔아요, 송이를. 송이가 키로당 20kg에 15,000원 이렇게 팔아요, 사실은. 송이 원 자체를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육지에서 버젓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화산송이 불법 거래는 이미 몇 년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불법 거래는 여전합니다.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의 개인 간 불법 거래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제주도가 적발한 단속 건수는 단 2건. 화산송이가 나오는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름에서도 파가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채취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좀 심각하게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고거래 운영업체에 조치를 요구하려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보가 왔을 경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조례는 불법으로 화산송이를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인 오징어가 지난해 최악의 어획량을 보이면서 어민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마저 까다로운 대출 요건 탓에 받기가 쉽지 않아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 구룡포항. 이맘때면 한창 조업을 해야 할 채낚기 어선들이 줄줄이 묶여 있습니다. 극심한 어획 부진 탓에 2달 전부터 사실상 조업을 철수한 겁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위판량은 2022년 8,500톤에서 지난해 2,500톤으로 3분의 1 아래로 줄었습니다. 특히 구룡포는 5분의 1로, 울릉도는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조업을 할수록 적자이다 보니 이미 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들도 상당수입니다. 거의 10월 중순, 11월 말 거의 이래가면 다 절망해주고 최악이지. 거기 안 나니까. 나가도 수입이 아니고 적자니까. 급기야 정부가 지난달 오징어잡이 어민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3천만 원씩을 수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협 이사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아직도 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초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담보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민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어민들이 지금 전부 다 이자 연체 나가 있는데 등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등급 되면은 우리가 그런 돈 받겠습니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래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연체를 계속 나오고 나중에 결국 이제 부도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수협 측에 원활한 자금 지원 방안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융자 요건은 수협 자체 결정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은 수협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갖는 구조여서 보수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민들은 최근 10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선 감척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 비구름대가 빠르게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아침 출근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보시면 비구름대 폭이 좁아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비구름대가 산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고요. 영하권을 보이는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산간도로에 눈이 쌓여서 현재 소형 차량은 이동할 때 월동 장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길이 얼어서 미끄럽겠습니다. 출근길 산간도로 이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중산간 서부 지역에는 오전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9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낮에도 기온이 거의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북부와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7도에 그치겠고요. 성판악은 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어제 낮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거의 없겠습니다. 낮 기온 7도에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차차 웃돌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애월 1급 자동차 공업사 대표 김경민 씨가 200만 원,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120만 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 지부 직원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외도동 통장협의회에서도 100만 원, 노형동 이청음 씨가 37,840원을 전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브라질 2부 폰테프레타에서 활약한 공격수 탈레스와 브라질 3부 아마조나스 FC에서 뛴 장신 수비형 미드필더 이탈로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신임 김학범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또는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 2명을 지정해 단속에 나서며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특별 대응팀도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양지공원이 축소 운영됩니다. 제주도 양지공원은 올해 설 연휴 기간에 2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봉안시설 내 재래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날에는 화장로 가동을 중지하며 교통 혼잡과 정체 해소를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의 승진 요건을 완화하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승진을 위한 직급별 최저 근무 연수가 1년씩 줄어들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제주도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주말 맞벌이 가구를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연계한 초등 주말 돌봄센터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월부터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 초등 주말 돌봄센터인 꿈랑을 각각 4개의 교실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주말 돌봄센터는 제주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한 돌봄 모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처음 운영을 시작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